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재인사이트 제재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잠깐 바빴고 개인적인 일들도 좀 있어서 한 달 정도만 쉬었다 다시 해야 되겠다 했는데 8개월이나 지나버렸어요. 유튜브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채널 성장시키시는 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서 내려놓진 않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을 들어와서 보시고 유용한 정보였다라고 이메일도 보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는 분들을 제가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언제든 다시 해야겠다 계속 다시 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했으니까 가열차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인사이트 24년 1월 4주차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은행 2곳, K뱅크와 카카오뱅크, 시중은행 6곳,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이렇게 금리 비교해 드릴 텐데요. 시중은행은 사실 여기서 더 늘리는 게 의미는 없다고 봤어요. 다 대동소이하고 큰 편차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곳들도 제가 다 둘러는 봤는데 이 정도 알려드리면 거의 이 안에서 모든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다 확인이 가능할 거라고 봤습니다. 우선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부터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최저금리가 3.64%입니다. 최고금리가 5.42%고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이고요. 변동주기는 5년입니다. 장점은 금리가 싸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단점은 1주택자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사면서 받는 대출 안 돼요. 2주택자가 자기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안 됩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또는 1주택자가 자기 주택으로 대출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은 K뱅크입니다. 최저금리 3.50%, 최고금리 5.43%,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에 1.4%인데요. 슬라이딩 방식이에요. 또 오랜만이니까 슬라이딩 방식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 슬라이딩 방식은 내가 사용한 날수만큼 총 중도상환 수수료 요율을 계속 줄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년이니까 1090일 정도 되죠. 그러면 하루에 약 1090분의 1 정도를 계속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면 3분의 1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상환 수수료도 1.4%에서 3분의 1이 줄어든 대충 한 0.8, 0.9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사용한 날수만큼 줄여지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코픽스 신잔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변동주기는 3개월입니다. 장점은 금리가 싸다. 그리고 변동금리다. 단점은 또 변동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앞날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저는 금리는 지금 선택한다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고정금리가 너무 싸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한쪽을 선택했을 때에 비해서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시중은행 KB국민은행입니다. KB국민은행의 최저금리는 3.43%, 최고금리는 4.83%,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에 1.2%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5년이고요. 변동주기는 5년. 장점은 금리가 저렴하다. 단점은 특별히 단점은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의 최저금리는 3.32%, 최고금리는 5.33%,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에 1.4%,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방식이고요. 기준금리는 금융채 5년, 변동주기는 5년입니다. 장점은 우대금리가 심플하다. 단점은 이것도 특별한 단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의 최저금리는 3.66%고요. 최고금리는 4.86%,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에 1.4%, 기준금리는 금융채 5년물, 변동주기는 5년입니다. 장점은 매년 원금의 10%까지는 상환 수수료 없이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단점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보다 금리가 좀 다소 높다는 거. 다음은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최저금리는 3.721%, 최고금리는 4.121%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에 1.4%, 기준금리는 금융채 5년물, 변동주기 5년에 장점은 우대금리가 심플하다. 다음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IBK 기업은행의 최저금리는 4.217%,
최고 금리는 5.217%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에 1.2%고요. 기준금리는 중금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중금채가 뭐냐면 금융채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 은행에서만 발행하는 중소기업 금융채권을 말합니다. 똑같이 트리플 A 기준이고요. 변동주기는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장점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단점은 이게 지점마다 금리가 좀 천차만별이고 유일하게 4%대 금리입니다. 지금 여기 기업은행이 꼴찌예요. 작년에는 이 중소기업에서 재직하시는 분들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드리는 게 있어서 금리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장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정보가 제일 빈약해요. 우대금리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대출 상담사를 이용해서 쓰시는 게 이 지점마다 많이 다른 이 편차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NH농협은행입니다. NH농협은행은 NH 모바일 아파트 대출 2.0 상품이 금리가 가장 좋은데요. 최저금리가 3.72%, 최고금리가 3.72%. 이게 특이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좀 잠깐 볼게요.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금리가 3.87%인데 가상금리가 그냥 마이너스 0.15%로 끝. 그리고 우대금리가 없어요. 최종금리가 3.72에서 3.7입니다. 우대금리 같은 거 없다. 금리 특약 같은 거 해도 금리 안 깎아준다. 대신에 아예 가상금리를 마이너스 0.15%로 딱 적용해준다. 가장 심플하고 좋죠. 저는 이런 상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것저것 잴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매달 맞춰서 그 금리 특약 이행해야 되는 숙제도 없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3.12%고요. 기준금리는 금융채 5년물에 변동주기 5년, 금리 특약 우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순위 한번 보겠습니다. 1위는 신한은행, 금주 최저는 3.32%, 금융채 5년물 기준으로 변동주기는 5년짜리 상품입니다. 2위는 국민은행이고요. 3.43%입니다. 3위는 K뱅크 3.50%, 4위는 카카오뱅크 3.64%입니다. 5위는 우리은행 3.66%, 6위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아파트론이 3.73%, 7위는 농협, NH모바일 아파트 대출 2.0이 3.72%, 8위는 기업은행, IBK 주택담보대출이 4.21%입니다. 농협은 모바일 전용 상품이니까 지점이나 상담사를 찾아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K뱅크만 3개월 변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5년 변동입니다. K뱅크만 코픽스 신잔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금융채 또는 중금채를 기준으로 하는 5년물 혼합 상품입니다. 모든 채무자의 컨디션이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막상 대출을 신청해 보시면은 조금씩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고요. 홈페이지와 대출 상담사 그리고 은행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대출금은 2억에 매매자금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나왔고요.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때의 금리가 최저금리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대출 상담사분들과 협업을 요청합니다. 자세한 협업 내용은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출 상담사 경력이 5년 이상으로 현직에 계시는 분이면 좋겠고요. 다양한 케이스를 많이 경험하신 분, 그리고 주기적으로 본인이 속한 금융회사의 주요 금리 정보와 동향을 업데이트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되겠습니다. 또 은행, 보험사, 지역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의 모집법인 소속이신 분이면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 8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456명의 구독자분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작년 5월 기준으로 한 450여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구독자분들이 아무도 구독 해지를 안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과 이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잘 보고 있다, 좋은 정보였다, 주위에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신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람도 느껴지고 또 8개월 동안 제가 매일 와서 들어와서 보진 않았지만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빠질까 이렇게 봤는데 안 빠지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그 알림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신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좋은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